네, 저는 한밭 장애인 자립성센터 네.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대전에 7개 센터가 있는데 자립생활 총연합회 회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남인수라고 합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난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부터 자립생활에 대한 용어 자체부터 생소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장애인 가족, 그리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비장애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하기를 만드는데 단연간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두 번째는 이제 자립생활센터의 어떤 그 역할이나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확고하게 자립력을 믿죠. 세 번째는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장애인들을 어떻게 자립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정책이 갈수록 자꾸 변해요. 정권이 변하듯이 그럴 때마다 새로운 복지 정책이나 제도가 나오고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자립생활센터가 아직까지 어떤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자활센터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립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자립생활 그리고 동상담 이런 자립생활센터의 고유 용어였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자립 빼놓고는 복지의 어떤 사회복지 전반 분야에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립생활센터의 어떤 자립생활, 동상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7개 센터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정부의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데는 정부 주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립생활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 당사자가 만든 거예요. 여기 서울 자립생활센터도 그렇고 한밭도 그렇고 장애인인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어떤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이 장애인 당사자 쪽에서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부연 설명드리면 아무리 장애가 심하고 중증이더라도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립생활센터의 목표예요. 한 달에 1명도 좋고 2명도 좋아요. 1년에 1명도 좋고 2명도 좋아요. 재가장애인 중에 아니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밖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립생활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자립,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자립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자립을 저희는 고민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잘 극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자립생활센터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좀 열심히 대전에 7개 센터가 노력하고 있고, 전국에 많게는 250개, 그리고 적게는 우리 한자리만 해도 한 150개 센터가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니까. 현재 더 미래는 더 좋아지겠죠. 좋아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인식의 변화입니다.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중반에 도입된 바우처 제도,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 바우처는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서로 믿고 서로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어떤 믿지 않으면 통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우처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통제만 하고 관리만 하면 이런 것들, 그 바우처라는 제도가 좀 다방면에 있지만 이것이 그에 대해서 더 불법으로 자행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다. 이것은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 등급제 폐지가 상징하는 바가 커요. 장애 등급제 폐지 시범사업을 우리 한밭에서 3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본사업된 지가 지금 4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지금 장애 등급이 이제 없습니다. 그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만드는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들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쪼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애 연구를 처리할 사람, 3급 이상은 교통비를 전가해 줄 사람,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장애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등급을 매긴다는 건 아시겠지만 돼지나 소 같은 가축들 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장애계의 어떤 사회복지가 정말 유상이 좋아지고 향상했다는 어떤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옛날에 마라톤 같은 영화는 있었죠. 말타장의 성장 스토리. 근데 이제 대중매체가 우리보다 좀 많이 앞서가잖아요. 또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보면 우영우, 엄청 선센션 일으킨 그거 있었고, 또 발달장애 나오는 또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발달장애 의사 나오는 정신과 의사 나오는 거기에도 발달장애 등장하고, 많은 TV나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고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장애는 숨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인식이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질문에 답한다면 사회복지는 여러 분야에서 저는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차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사람한테 이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최종중 활동지원서 24시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여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낮 시간에 정말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주간활동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거, 이게 어떤 부모님들의 숙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나와서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탈시설 정책.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탈시설 로드맵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장애인 이동권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저상버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 리프트, 공차, 이런 것들 특장차,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된다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 전장에 같은데 서울 전국 장애인 차별제도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지하철 타고 내리고 농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가야죠. 체육에서 저는 무조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돼요. 근데 정작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자원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과거 우리 사회복지사 하면 떠오르는 게 희생, 그죠? 헌신, 봉사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인식은 잘못하면 사회복지사의 어떤 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복지 최현장에서 최전선에서 복지를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예요. 이분들은 전문가시고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을 하는 휴머니스트가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참 정말 사명감과 헌신만 고집하는 인식이 좀 팽배하죠. 그래서 이 같은 인식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적은 임금, 어떤 감정노동 이런 것들이 좀 당연시되는 환경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로서의 희생만 강조한다면 이게 결국 그대로 도태돼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런 현실적인 시장에서 도태돼요. 사회복지사들이 도태되고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근로자로서 어떤 사회복지사가 그에 합당한 처우가 밑받침되어야 저는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자아실현 함으로써 그게 고스란히 장애인 대상자 사회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이 어느 한쪽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 한쪽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우리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특히 최연충 장애인들한테 활동 지원사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그 장애인들한테 사회복지사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처우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자립생활이 태동했죠. 미국에 한 30년 뒤지고 일본에 한 20년 뒤져서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대전만 하더라도 여기 전인수 센터님하고 저하고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율성 운동 가장 먼저 2000년 초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그동안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한 20년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그리고 자리를 다 잡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센터들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전이라는 공동체 거기에 자립사센터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센터가 7개 있지만 각 구마다 있잖아요. 각 구에서의 어떤 센터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요람으로 자립매김을 자립센터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립생활이라는 큰 나무에 우리가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라든지 활동적인 서비스, 봉사한다, 권유모 여러 가지 다양한 가지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밖에만 나가도 자립생활센터 어떤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오롯이 자립생활에 목표를 두고 하는 센터가 자립생활센터예요. 거기에 맞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 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시설이 소규모화되고 나와서 장애인들이 다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자유센터의 어떻게 보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저는 그 장애인들이 같이 지역에서 요즘 보면 전동유치가 많지요. 보건이 많이 됐으니까. 그것처럼 모든 발달장애인이나 모든 장애인들이 막 계속 지역에서 막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하나의 공동체의 인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센터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바라는 게 없는데 사실 서구 자립생활센터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급성장했어요. 사실 이렇게 빨리 성장한 데 없어요. 뭐 활동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죠. 자립생활 아예 사업은 기본이고, 자립생활 사업은 기본이고, 활동 지원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근로 지원 서비스, 복지 일자리, 이런 거, 직무지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을 양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질적으로도 많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센터장만 보면 저하고 같이 자립생활 운동하고 저와 같이 자립생활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이름도 같아요. 남인수, 천인수. 그래서 대전 중부권에서 남인수, 천인수는 자립생활에 어떻게 보면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도 센터도 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촉심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데 비해 우리 종사자들 중에 장애인이 많잖아요. 장애인을 가지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많잖아요.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자립생활센터가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견 없이 같이 비장애인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생각하면 빨리 갈 수 있겠죠. 청년수행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비장애인들로 구성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선인수련대는 무조건 갑니다. 빨리 도달해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장애인과 같이 급여도 똑같이 주고 편견 없이 대하면서 비장애인이 좀 장애인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돌아오면 더 빨리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발씩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년 됐지만 돌아보면 장애인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왔던 게 결국 더 빨리 와갖고 더 잘 왔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인수 센터님도 그것도 알아요. 장애인 본인도 당사자니까. 그래서 장애인하고 또 비장애인하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서두지 말고 천천히 가면 결국 그게 나중에 빨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네.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처음 이렇게 저는 이제 마스크 착오는 해봤는데 센터에서 어떤 의도로 지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어떤 자립성의 발견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도 그런 못 했는데 부럽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또 응해서 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